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당뇨약을 끊는 내 몸 정리 2편 인슐린 사용 습관을 정리하라, 그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1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화 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슐린 저장 창고를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당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 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저장 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죠.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만 쓰기 때문에. 근데 이 고마운 인슐린이 우리 당을 우리 몸에 차곡차곡 잘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책도 읽고 제 강의도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창고들, 간이죠. 이제 간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적절하게 중용을 지키면서 잘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야지 간과 근육과 지방세포가 여유를 가지고 인슐린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너 언제든지 오면 내가 환영해 줄게,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그런 어떤 창고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채웁니다. 간에 채우고, 근육에 또 필요 이상으로 채우고, 또 지방세포에 채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더 이상 못 받겠어. 지방세포도 늘어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서 그거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간으로 가죠. 지방간이 되고, 다시 근육으로 가서 이 지방세포가 근육을 대체하는 작용. 그 다음에 또 지방세포로 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이 복부 비만 자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인슐린이 혹사당하고 지방세포도 거부하고 간도 거부하고 근육도 거부하면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기능 결핍 상태가 되는 것이 당뇨병의 요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장 창고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식습관은 인슐린에게 심의 주지 않아요. 인슐린을 24시간 혹사시키고 있고, 지나치게 높은 혈당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서 인슐린이 단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탄수화물 중독과 음식 번남이 우리 인슐린에게서 휴식을 빼앗았고, 그 자체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고혈당 지수의 음식을 먹으니까 인슐린이 자기 능력의 한계, 그러면서 굉장히 곤혹해하는 그 단계, 그러다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그 단계가 바로 당뇨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을 아끼는, 그래서 당뇨약을 끊으려면 인슐린의 어떤 사용 정리, 사용하는 습관 자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된대요. 자, 인슐린 사용 정리 습관 1번, 약간 빈듯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겠다.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더불어서 밥그릇을 작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큰 그릇에, 우리 똑같은 밥을 담더라도 큰 그릇에 담는 것과 작은 그릇에 담았을 때 먹고 난 다음에 만족도는 다르거든요. 작은 그릇에 가득 담아서 먹는 것과 큰 그릇에 조금만 담겨져 있는 것은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에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작게 해서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먹었다는 심리전 포만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젓가락으로 천천히 먹어야죠. 천천히 먹다 보면 15분이 지났을 때 렙틴 호르몬, 포만 호르몬이 나오면서 내가 충분히 먹었구나, 그래서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당뇨약을 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슐린의 사용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을 잘 사용하는 사용정리 2번, 순서를 바꾸어서 드십시오. 제가 이제 그래서 추천한 게 거꾸로 식사법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다른 반찬 한 번, 그 다음에 밥 한 번,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밥의 섭취량,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사용 정리 세 번째 방법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인슐린, 아까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식사 시간은 무조건 15분 이상 천천히 드십시오. 15분 이상 시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먹는 시간. 하루 세 끼를
나눠서 먹는 것이 인슐린에게는 굉장히 어떤 부담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하루 3끼를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만 드십시오. 야식은 금지하라는 겁니다.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도 인슐린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 또 밤에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면 인슐린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야식은 중지하라는 거. 그다음에 간식, 간혹 이제 간식을 드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 자체가 세포에 당을 집어넣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간식은 반드시 탄수화물 제외한 탄수화물 위의 음식들로 하라는 거죠. 물, 견과류, 채소류 이 3가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있어 감량하신 분들은 당근이나 오일 같은 걸 가지고 가시면서 드셨고 땅콩이나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견과류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존에 빵이나 면 같은 걸 먹던 어떤 습관 자체를 고치면서 획기적으로 혈당을 좋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사용 전인 4번째, 혈당 지수가 낮은 장성 정분을 드시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설탕에 비교해서 설탕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하고 비교한 양을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무리가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고혈당, 그렇게 되면 또 인슐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고혈당이 됐다가 바로 또 저혈당 되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됐을 때 또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또 많이 먹고 고혈당, 저혈당을 하면서 혈당 근해 현상 자체가 인슐린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인슐린을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 제가 알려드린 콩기름 찬밥, 밥을 할 때 콩기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밥을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펴 먹으면 그 자체가 저항성 전분의 양을 늘린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제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일은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섬유질도 많고 우리 항산화 영양소가 대부분 과일에는 껍질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 정제 탄수화물, 가공이 많이 된 탄수화물, 흰색 탄수화물을 원시 탄수화물, 통째 먹는 전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 뭐 통밀이라든지 호밀, 통곡물 음식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거나 줄이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약을 줄일 수 있고 최소한 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당뇨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